네, 안녕하세요. 명재춘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이 명씨여서 군대에 있을 때 명문사수였습니다. 이런 걸 흔히 이제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데 되게 유익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마기청이라고 해서 마포 지역 기독 청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홍익대, 서강대, 그 주변으로 한 그 교회들이 주말마다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 그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요. 제가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그 성산동 교회 소속으로 주말마다 그 리그에 참여해서 공을 차는 계기가 있었고요. 그 해 가을에 교회에서 이제 문학의 밤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 문학의 밤 행사를 하면서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됐고, 그것이 이제 예수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 믿음이 식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 보면 그 기도가 현재 진행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대학 졸업 후에 어린이 사역을 하려고 꿈을 꿨지만 일반 목회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사역을 하다가 대전에 내려오게 되면서 다시 이 창조과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신대 MDB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제가 이 사역에 뛰어들었으니까 올해 딱 20년 차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3년도에 동계 워크숍이 열렸을 때 그 학회로부터 이제 공로패 감사장하고 실장이란 직함을 받게 됐는데, 저희 학회는 10년이 지나고 나면 실장이라는 직함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사입니다. 간사가 저는 편하고요. 더 행복합니다. 그냥 믿어도 전혀 문제 없고요. 저도 그냥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고 믿으면 그 파워가 엄청나게 강하게 실린다는 거죠. 절대적인 믿음이 되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의 기준인 성경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콘텐츠가 이 창조과학 콘텐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든다면 창조과학 전시가 카이스트 석측 학생회관에 있을 때 천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꾸준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시는데 목사님은 똑같은데 그 구성원들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매번 구성원이 달라집니까? 그랬더니 그 천안에 있는 한 교회의 부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내에 많은 성경 공부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 공부 그룹 중에 이 목사님이 담당하는 성경 공부 그룹은 이 전시관을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 공부하는 그 기간 중에 한번 외부 나들이가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이 창조과학 전시관에 왔다가 계룡산, 공주, 갑사 뭐 이렇게 들러서 한 바퀴 이제 나들이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가 정말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성경 공부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그런 결과를 얻게 돼서 본인은 계속 이 전시관을 나들이 그 장소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건 이 창조론석 세계관을 접하고 나면 성경에 대한 기록들이 사실이고 또 그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물로 다가오기 때문에 공부가 재밌어지고 또 열매가 생긴다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나 많이 생기던 이 성경 공부의 열매들이 지금 현재는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그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그 성경 공부의 열매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과학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창조과학이라는 콘텐츠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생길 때, 또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잘 배워서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이웃을 지키고 내 지인을 지키고 내 교회의 성도들을 세상에 비뚤어지고 잘못된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딱 짚기는 참 쉽지 않죠. 약간의 무리가 있지만 제가 한 20년 정도 이 사역을 하면서 내린 그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의 결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간 싸움이라는 거죠. 진화론은 저절로 우연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논리입니다. 반면에 창조과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긴 시간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라고 하는 그 사건 중심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진화론의 첫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진화론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진화론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개념을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석과 지층을 공부하면서 아이들 머릿속에 딱 하나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왜 진화론 교육을 맨 처음 받는 아이들한테 이 오래된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랜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화론은 그 자체의 설명이 불가능한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오래됐다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진화될 수 있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학교 이 교육 이전부터도 Y라는 책을 통해서라든지 많은 TV와 매체들을 통해서 진화론적 세계관을 이미 아이들은 많이 습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하는 선생님으로부터 공교육의 현장에서 진화론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나면 아이들의 사고는 굳어지게 되고 그런 아이들에게 성경은 거짓이 되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화론에 맞서서 창조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진화론 진영에서 즐겨하는 과학과 종교 싸움이 되기 때문에 진화론에 맞설 수 있는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층이 현재 쌓이고 있을까요? 안 쌓이고 있을까요? 대부분 안 쌓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쌓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화석이 지금 만들어질까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만들어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시간에 오는 친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 꼭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가 이 두 문제를 다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그 선물을 줍니다. 물론 특정 일부 상황에서는 지금도 지층이 만들어지고 또 화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도명적인 환경에서는 지금은 지층이 쌓이고 있지 않고 단순하게 흙이 쌓이고 있습니다. 흙이 쌓이는 것과 지층이 쌓이는 것은 참 다른 이야기인데요. 흙에는 여러 개의 입자들이 섞여 있어서 이 흙들 속에 생명체가 파묻히면 박테리아들에 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죠. 썩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흙이 분리가 돼서 고운 흙은 고운 흙으로, 모래는 모래로, 돌멩이는 돌멩이로 나누어지게 되면 이걸 우리가 흔히 지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경이 되려면 흙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흙이 흐르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흙이 물을 만나면 된다고 하는 거죠.
흙이 물을 만나면 이 물의 흐름과 함께 흙이 흘러가다가 점점 침전될 때, 쌓일 때 이 층이 분리가 되면서 지층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표면에 거의 대부분이 75% 이상이 이 지층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고를 우리가 확장을 해보면 과거의 지구가 물속에 잠겨 있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연상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 성경의 이 이야기를 빗대 본다면 노아의 홍수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고,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흙이 분리가 돼서 층층 이렇게 지층이 쌓여지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고, 또 그 흙 속에 파묻힌 생명이 오랜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화석으로 만들어지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다. 오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제가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다. 그 사건이란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격변의 사건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과학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학문인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창조과학회는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오해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창조과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주변에 들려지는 이야기, 또 그냥 이렇게 얼핏 떠오르는 생각들로 창조과학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떤 때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참 많습니다. 창조과학은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전할 수 있을까,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이 과학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명이 아니라 증거한다. 우리 신학교에도 변증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우리 창조과학,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변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과학 그러면요, 실험과학과 기원과학으로 나누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과학, 관찰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통한 이론을 만들고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내는 영역인 이 실험과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하면 떠올리는 영역이지만 과학은 이 실험과학만 다루는 게 아니라 기원과학이라는 것을 다룹니다. 이 기원과학은 뭐냐면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인간의 기원처럼 뭔가의 시작을 설명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원과학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관찰이 안 되고 또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진화론을 마치 검증된 과학, 실험과학처럼 이해를 하고 창조론은 기원과학에도 안 넣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나 믿는 종교야. 그래서 진화론, 창조론을 자꾸 과학과 종교 논쟁으로 보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둘 다 기원과학입니다. 실험과학은 증명해내는 영역이지만 기원과학은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저 설명하는 영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영역도 있지만 창조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이 아이들이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신진화론 하면 참 마음이 먼저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나가야 될까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전에는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진화론을 과학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을 기원과학으로 보지 않고 실험과학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인 것 같아. 이런 그 헷갈림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민하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도 믿으면서 하나님도 믿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다른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진화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유신 진화론적 큰 틀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의 잘못은 뭐냐면 이분들은 대다수가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인정하고 시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거든요. 여지껏 증명된 것들도 단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사실 되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한 가지 소스를 제공해 드릴 것은 4월 27일자에 국민일보에 한동대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기독교 교리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 타협하지 말아야. 그리고 이제 Q&A 뭐라고 돼 있냐면 교회에서 유신진화론을 가르쳐도 되나요? 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요거를 한번 검색해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유신진화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신진화론의 한 예를 제가 들어본다면 작년에 목사고시를 받기 위한 목사님 한 분이 이 전시관에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유신진화론을 믿는다. 그래서 그러시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이 창조학 전시관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딱 막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 내용 다 안다. 뭘 이야기하는지도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이제 유신진화론이 결국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참 답답했거든요. 유신진화론은 일단 진화론을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지만 서로 끝없이 그냥 돌고 도는 이야기밖에는 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제가 좀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2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도 저 한 분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니. 야, 이거 참 난제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생 선교회라고 있어요. CCC라고 하는데요. 이 CCC가 이제 1980년에 세계 복음화 성회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존 모리스 박사가 나오고 창조과학 부스를 세워놓고 여기서 강연하는 강사를 구했어요. 당시에 이제 김중건 목사님께서 많은 한국의 과학자들 또 교수들 전문가들을 섭외를 했지만 모두 그 학문적인 이유들을 덜어서 거절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당시 카이스트에 있었던 김영길 박사님한테 컨택이 되었고 김영길 박사님도 처음에는 거절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원자력 전공이셨거든요. 그래서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수락을 해서 세계 복음화 성회를 잘 마무리를 지었고 그리고 이것이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1981년도 1월 31일 날 홍릉 카이스트와 대전 카이스트에서 이 창조과학계가 처음으로 발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공계 석박사들만 회원 가입이 되었었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래서 대전지부에는 가정주부도 있고요, 초등학생도 있고요, 또 학교 선생님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교회 사역자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대전지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교육 사역, 학술 사역, 또 출판 사역, 또 전시관 사역,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전시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관을 통해서 이곳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창조론적 세계관을 성립하고 세워나가는데 그 일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학술 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둘째 주, 넷째 주마다 토요일 날 아침에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우리가 스터디 나눔도 하고 그 역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고요. 또 교육 사역이라고 한다면 외부의 교회나 학교 같은데 강의 나가는 강의 사역들이 주고, 그 다음에 창조과학 스쿨이라 우리가 기본과정, 심화과정, 강사과정을 1년 스케줄로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본과정은 22기까지, 심화과정은 11기까지, 강사과정은 10기까지 수료가 됐고요. 창조과학에 좋은 책들이 참 많죠. 사실은 그 많은 책들보다 정말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대전지부에 백혜훈 교수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대학생 때 한참 고민하던 시기에 그 창조과학에서 나온 아주 작은 전도지, 소책자 같은 작은 전도지를 통해서 회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임팩트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런 많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창조과학에 도전되어지는 많은 것들도 있고, 그런 과정에 최근에 두란노에서 나온 이 타협의 거센 바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이재만 선교사께서 지으신 책인데, 이 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신진화론, 점진적 창조론, 뭐 이런 다양한 그 창조론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그런 진화론적 배경에 깔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소개해 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진리는 거짓이 아니라 타협으로 무너진다라는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거짓이 아니라 타협으로 무너진다. 이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괴멜스가 떠오르는데요. 그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괴멜스는 선전운동가였습니다. 말을 정말 잘했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홀리고 선동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거짓말도 자꾸 하면 진짜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지만 자꾸 말하면 그런가? 그랬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했던 말 중에 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만 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지만 거짓말에 진실을 조금 섞으면 잘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타협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정말 잘못된 것들만 적어 놓는다면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동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듯하게 적어 놓고 약간의 다름을 적어 놓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보는 성경,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타협의 거센 바람. 그 외에도 창조과학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